2023년 4월 8일 행복누리 놀이터 선mak교장 토크 콘서트 제2부 보내드립니다. 글로벌 회사의 CEO로 오랫동안 이강호 사장, 저희들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세 사람이서 사장이 미안해라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걸 갖다 만들어서 한 3개월 방영을 했는데 뭐 보람 있고 좋았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모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즌 1으로 끝났는데 저는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노래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쓰고 말을 하고 노래하는 사람. 이거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버라는 것을.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유튜브 잘하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제가 배우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그런 저것이 안 나오겠다는 거지.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독이 와가지고 지금 한 이 강의도 사실은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이걸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는 넌 하지 부세요야. 시간이 너무 걸려. 따라서 결론을 뭐라고 냈냐.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저 여비스한테다가 자, 이거 내가 동영상을 편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앱을 하나 깔아라. 그래서 깐 앱이 인샷이라는 앱인데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올립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대충 올라간 게 한 1,800개 정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는 2개는 지금 올렸습니다. 별의별 걸 다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려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인덱스로 이것을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팔로워도 많이 늘어나고 이게 좋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인덱스로 들어가서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뭐 때로는 먹방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때로는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기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제가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어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7박 18일 동안 해외여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치죠. 그냥 그렇게 여행하면 사실은 지칩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매일매일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일과 삶이 따로가 아니다. 항상 일과 삶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것도 이것도 저희 일이자 저희 삶. 그죠? 삶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삶이 있어요. 이 구분되어지지도 않는 걸 갖다가 구분하려고 무슨 워라벨이다 별 얘기들을 지금 직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다. 삶과 일이 융합되고 통합되는 work-life integration. 이것이 내가 볼 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휴넷에 제가 3년 동안 이제 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했었죠. 상과 경계를 없애는 일. 이것이 행보로 가는 척경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호텔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호텔 사장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맛에 대해서는 뭔들 안 먹어봤겠습니다. 사실은 다 먹어봤죠. 제가 이제 호텔 사장을 했다면 호텔을 제가 운영하는 그 사장, 그냥 어떤 호텔의 그 사장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코 엠버서 코리아라는 현지 법인, 거기에 법인에 제가 한국 대표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노보텔 들어보셨어요? 네. 이비스, 네. 몰큐, 풀맨, 저쪽 여의도에 가시면은 페어먼트라고 되겠습니다. 소피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그 호텔 사장이 됐을 때는 호텔이 전체 한 6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올 때 24개를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게 되고 뭐 호텔 가나 딱 보면 이제 알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그것이 벤처가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저는 찾아가서 이 청년들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침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그 매봉역 근처에 가면 갈비길이라는 갈비집이 있어요. 고깃집인데 그렇게 뭐 비싸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먹어보니까 참 맛이 좋고 맛이 좋다는 거 이외에도 젊은 청년 셋이서 해요, 그걸. 그래서 야, 이 청년들 정신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건 취재를 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장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인데 취재를 간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찍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유튜브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많이 다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서 해주세요. 이래서 6시 반에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일은 4시에 끝났어. 2시간 반 동안 집에 갔다 오고 정말 하고 어디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토막 시간들을 잘 보내요. 저는 보통 유튜브를 편집하는데 보통 한번 찍어서 편집하는데 올리기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매일 저는 그걸 일삼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가만 생각하니까 유튜브도 다 올려놨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갔대졌어. 노래방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침 양주의 끝에 노래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노래방 들어가서 제가 노래를 이제 불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저께 제가 올린 홀로 노래방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가서 보니까 노래방을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노래를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 요즘은 뭐 이걸 가지고 찾는데 그래서 대충 누르다 보니까 뭐 흘러간 옛 노래 별로 이렇게 누르면 쭉 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부른 게 혜연이의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해서도 부르고. 낭만에 대해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좋아요. 내 유튜브 주세요. 요즘은 역시 세상이 좋아져서 이거 하나는 세계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낭만에 대하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죠? 네. 무슨 비 내리는 날 야마로 옛날식 가방향과 오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동 소리 들어보면 새빨간 립스틱에 남자 멋을 우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오렴 이제와 세상이 이란데 지연해갈 거아니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중앙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런 시간은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어느 하루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번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손은 어디에서 나처럼 물려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진 슬픈 백번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냐 알겠냐니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모든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역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좋죠. 아, 매력 있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제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4대가 함께 살았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애들. 4대가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 이제 완고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주 알게 모르게 이 뼛속 깊이 그 점잖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노래도 무슨 선부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노래 되게 불렀어요. 다른 노래 부르면 큰거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것이 아니다. 경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강의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이 화두에 대한 물음을 저희 노래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있어도 저절로 가슴 뛰는 그런 삶이면 오직 좋으련만.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땅 위에 한 발을 딛되 또 한 발은 구름 위에 두어야 하는 것. 꿈과 희망 역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지.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닌 것. 또 새로운 꿈을 꾼다.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땅 위에 한 발을 딛되 또 한 발은 구름 위에 두어야 하는 것. 꿈과 희망 역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지.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닌 것. 또 새로운 꿈을 꾼다. 그 꿈의 끝 허망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꾼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닌 것.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저거를 이제 그 작곡가분이 저 노래를 작곡을 하시고 제가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저건 창작법이에요. 노래방 가면 저기 노래가 있긴 있습니다. 저 노래 가사가 그렇거든요.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꿈을 꾼다. 이 꿈이 우리를 살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카데미에 와서 강의하는 것,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렸어요. 내일은 또 무엇이냐? 그건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춘합 장난을 데리고 유엔 갔을 때, 그때는 유엔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엔에 가서 공연을 다 하고 끝나고 나니까 허망한 거예요. 이루어지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네기의 꿈을 꿨고 그라치의 꿈을 꿨고 지금 한 거죠. 그 글로벌의 꿈을 꾸고 청춘합창단 전국화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막스쿨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할 것인가 이런 꿈도 꾸고. 꿈이 없는 우리 삶은 사실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로 삽니까? 저는 희망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위무해가면서 고무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는 삶에 대한 애정, 여기 대해서 나오죠.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나온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난 그걸 찾지 못했어. 그걸 찾아야 해. 이런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또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강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제가 516회 제가 스피커였고 그 다음에 KBS의 아침마당 그 목요 특강에도 제가 나갔었고 그런 큰 자리도 제가 많이 나갔었지만 기업 특강도 가고. 근데 요즘은 어떤 자리가 편하냐? 바로 이런 자리가 제일 편해요.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서로 소통이 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PPT나 이런 것도 이왕이면 제가 일부러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신경 쓰다 보면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고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건 소명이고 소명을 찾아가셔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여러분들 뇌리 속에다 집어넣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이 눈이 반짝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조그만 그런 바람들도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뭘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익히시고 또 남들에게도 또 그걸 갖다 전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일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 우리 살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사회에서 조금 이제 격리가 되면은 그런 거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거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삶. 하루하루가 꿈 같은 그런 삶. 아침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삶. 저는 이거를 삶의 아주 지고한 그 가치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져. 눈이 떠지고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일을 지금 만드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또 이 유튜브를 보고 뭔가 좀 배움이 있고 뭔가 좀 느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가슴 뛰는 삶이고 좋은 삶이다. 행복이 다른 것이 없다. 저는 행복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몰입. 두 번째는 망각. 결국은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메커니즘은 몰입과 망각입니다. 몰입을 통해서 현실을 갖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잊어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몰입할 거리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1시간에 걸친 강의가 끝나고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활발한 질문이 있는 그런 강의, 또 거기에 성의있는 답변이 있는 강의,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강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주 멜번에 워킹 홀리데이 23살에 가서 지금 42살인데 진심으로 호텔 경영학과 학교 졸업하고 또 멜번에 있는 MBA 졸업하고 해서 지금 5성급 호텔의 부지배인으로 있는데 예예 저희 아들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아코에 사실은 세컨드 본거지랑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아코 호텔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배를 있고 호텔 경영 전공했고 거기서 벌써 커리어가 한 10년 전을 지금 쌓았기 때문에 호텔리아가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 군데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다가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한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참 좋은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 멘토링도 하고 코칭도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께 알려주시고 원대TV 열심히 보라 그래요. 네. 저는 남양주에서 왔거든요. 예. 남양주 수동의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도 남양주 쪽에도 합창단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거 만약에 좀 발주가 하는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표가 시군별로 하나씩 전부 다 남양주 시잖아요. 그러면 그 합창단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실버 합창단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 실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니어 합창단인데 청춘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 모으시고 그 다음에 합창 연습도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또 단장도 있어야 되고 조직을 해놓으시면은 제가 가서 보고 이 정도면 청춘합창단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 이 정도가 되면 청춘합창단 남양주. 남자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혼자인데요? 이게 남성 합창단만 해도 좋은데 사실은 재미있기는 남녀 혼성 합창단이 좋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년 동안 매주에 한 번 화요일마다 3시간씩 만나서 연습합니다. 아니 무슨 가족이 그렇겠어요. 무슨 자식이 그만큼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한 식구가 된 거죠. 이번에 저희들은 지금 4월 지금 17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그 시니어 합창대가 열려요. 국제.
거기 초청받아서 지금 가면 나라에서 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관공서하고 이렇게 뭐 허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 민간 단체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합창단 조직하시고, 근데 합창단을 하려면 좋은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그 악보가 있어야 되고, 합창에 대한 어떤 그 이 연습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제가 그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남자 여자 청춘 합창단은 아마 세계 시내 합창단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합창단일 겁니다. 우리는요, 그 미국 가면 미국 노래 부르고, 독일 가면 독일 노래 부르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로 노래 부르고, 그것도 악보를 안 봐요. 저희들은 연습할 때는 악보를 보지만 공연할 때는 안 보러. 근데 여러분, 그 70 넘은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시는가? 한국어 적습니다. 그건 그냥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우리가 유행해서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그 노래 쉬운 그 가사가 아니거든요. 독일 가면 또 뭐 레스토랑 아프터 비드 뭐 이런 어떤 노래, 그런 노래 부르고, 또 이 카츄샤 러시아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제 발음 교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대가 그래서 뭐 남한교 좋습니다. 한번 조직해 보십시오. 네. 철학적인 말씀인데요. 아까 이미 이루어지는 것은 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그 이루어진 꿈은 뭐라고 정의를 하시고 싶어요? 네, 이루어진 꿈은 저의 역사죠. 제가 이제 저희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유튜브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몇 년 전 거 한번 들어보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써요. 그러면 과거의 오늘 내가 썼던 글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기록의 그 힘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유품을 남기셨는데 일기장을 남기셨어요. 저 어머니께서 그렇게 면면하게 기록하시는 몰랐어요. 그 일기를 소헌집이라고 이름 붙여서 제가 지금 그걸 출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내지 않고, 그 정말 이 한국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하고 참 강연한 그런 어떤 정신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문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다 되면 웨스팅하우스나 또는 아마존에서 출판할 생각입니다.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번지. 저는 현실적인 게 좀 중요한데요. 합창단을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모집을 한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외국으로 다니거나 이런 거에, 그러면 그런 거에는 비용은 어떻게 이게 마련이 되는 건지, 전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합창단은 제 생각에 25명 이상만 되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풍성해지긴 하지만 합창단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저희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지금 비용을 받습니다. 5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저희 청춘 합창단의 경우에는 공연 초청을 많이 받아요. 뭐 삼성전자에서도 오라고, 그 삼성 같은 데 가면 한 5천만 원 주고, 또 웬만한 지자체 가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줘요. 그걸 저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할 때 쓰고, 유혈에 갈 때는 한 자금이 한 3억 정도 필요했어요. 그거는 제가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앵벌이를 해서 그걸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왔고, 그 위에 그라츠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비용 중에 반 정도는 우리 단에서 부담하고, 반은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뭐 우리가 즐기는 것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안 네. 제가 지금 정민자 교수님께서 공직하고 계시는 서전대학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호원대 3학년에 편입했는데 이번에 24명을 과대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MT를 가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산막숲을 네. 거기 가서 한 1박 하면서 네, 네. 거기서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삼각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요. 스피커는 누구,
연주자는 누구.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한 20명이 가겠습니다 하면 그 프로는 그 딴 사람은 받질 않고 고멤버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뭐 뽑히는 계절 아주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삼박스쿨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어디 있다는 강원도 원주 그냥 문막이었습니다. 한 1시간 20분 걸리고요. 거기서 뭐 1박 하시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권대우 TV 삼박스쿨 치면은 여태까지 했던 삼박스쿨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강의였습니다. 이런 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군대욱의 스말로는 이런 형태의 강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대욱의 작은 스말로 행복누리 놀이터에서의 특강 1부, 2부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